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09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09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09화의 표지입니다. 제르마 일당 표지 연재 이후 다시 표지 연재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표지 연재는 와누쿠니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건 저번 제르마 표지 연재에서는 시즈와 함께 제르마 왕국으로 가는 제르마 일당, 푸딩을 납치하는 검은소매 적단 등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번 와노쿠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이번 표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오니가시마의 위치입니다. 카이도는 오니가시마를 꽃의 도시로 옮기려고 했지만 루피에게 패배하며 오니가시마는 꽃의 도시 바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니가시마는 성내 지하 와노쿠니 해저에 있습니다. 이를 옮긴 게 이무의 공격으로 인해 해저가 상승한 여파인지, 모모노스케가 카이도처럼 능력으로 오니가시마를 옮겨놨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방송을 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한 건 환자 감시 장치입니다. 1108화에서 환자 감시 장치는 약간 표시가 있던 만큼 베가펑크가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09화에 나온 환자 감시 장치에서는 심장이 아예 멈춘 걸로 보이죠. 베가펑크의 방송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베가펑크가 말할 세계의 진실은 10분 뒤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한 이유는 10분은 생각보다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와노쿠니 편에서 카이도가 오니가시마를 꽃의 도시까지 옮길 당시 도달까지 약 5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니가시마가 꽃의 도시 바로 앞에 오고 카이도가 쓰러진 건 1049화입니다. 시간상으로 약 7개월이 걸렸죠. 물론 와노쿠니가 이례적이긴 한 만큼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레베카와 레오입니다. 레오는 방송을 보며 말합니다. 루피랜드를 인질로 삼은 박사가 무슨 상황일까요? 이에 레베카는 말하죠. 레오도 참 루시를 나쁘다고 적은 기사를 믿고 있는 거야? 분명한 건 모르건즈는 현재 에그헤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왕 밀즈모자 루피, 베가펑크를 인질로 에그헤드에 두고 해군과 전면 전쟁. 즉, 레오는 이 기사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오다스는 사나이 작단인 레오가 루피를 돕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인질로 해군과 싸우는 루피에게 실망해서 가지 못한 이유 말이죠. 다만 분명한 건 레오 역시 신문을 본 만큼 나머지 사나이 적단도 신문을 봤을 겁니다. 루피의 기사가 거짓인 걸 알고 있는 다른 사나이 적단이라면 엘바프에서 거인족이 신문을 보고 출발한 것처럼 사나이 적단도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주목할 건 워터세븐입니다. 아이스버그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영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의 비서 아리체가 나타나죠. 재밌는 건 아이스버그의 새로운 비서 아리체는 이미 표지 연재를 통해 뽑히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애완지 티라노사우루스도 말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건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며 이제 곧 죽는다고 말한 베가펑크의 말을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드래곤은 루피의 상황을 알고도 아직 카마바카 왕국이라는 겁니다. 드래곤은 에그헤드에 등장하지 않을 거로 보이네요. 물론 분명한 건 혁명군의 수장이라면 누구보다 혁명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적인 움직임으로 혁명군의 수장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 혁명군이 무너질 걸 누구보다 드래곤은 잘 알 겁니다. 다만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드래곤이 루피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지 나온 만큼 루피를 향한 드래곤의 움직임은 추후 혁명군과의 목표가 같을 때 나올 거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눈으로 루피에게 레이저를 쏘는 키자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퀸 역시 눈으로 레이저를 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쿠마가 레이저를 쏠 수 있던 이유는 베가펑크가 키자루를 연구하며 만든 만큼 퀸이 눈으로 레이저를 쏜 건 역시 키자루를 연구한 베가펑크의 연구물을 따라한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손으로 세턴을 때리는 루피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 마치 벌레를 잡을 때 하는 모션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세턴이 계속해서 인간을 벌레로 비유한 만큼 오히려 세턴이 벌레처럼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건 보통 우리가 벌레를 잡을 때 나오는 행동인 발로 밟는 모션이 모티브인 고무고무 도끼를 마치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선보인 만큼 루피가 세턴을 벌레 잡듯이 고무고무 도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피자가 되는 키자루입니다. 분명한 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밀짚모자 적단이 피자를 먹는 표지라든지 키자루가 피자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는 키자루가 피자가 된다는 떡밥이었을까요? 다음 주장면은 데미지를 입지 않는 세턴입니다. 이 떡밥에 대해서는 1104화 심층 분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턴이 데미지를 입지 않은 이유가 시간 관련 능력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턴이 회복하는 걸 보면 팔이 다시 자라난다기보다 팔이 재생되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을 되돌리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세턴 이름의 기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계 행성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계 행성의 이름은 신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오로성의 이름은 태양계 행성의 이름입니다. 즉 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세턴이 상징하는 신입니다. 토성 세턴은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투르누스의 그리스 이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자 시간의 신이라는 거죠. 즉 세턴의 능력은 이름 모티브처럼 시간 관련 능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물론 세턴의 모티브는 우시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턴의 모티브는 우시오니 뿐만 아닌 우시오니 및 크로노스에서 따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음 주주 장면은 드디어 모두 등장하는 오로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오로성의 이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로성의 현재 이름은 태양계 행성 이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태양계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루피를 둘러싸으며 회전하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강강수월래 같은 느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로성이 모두 등장하는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이들은 문양에서 소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오로성은 악마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으나 문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분명한 건 오로성들이 소환되는 이 문양들은 의미가 있는 문양입니다. 원피스 233화에서 오로성의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날 당시 오로성의 방에도 이 문양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바포메트입니다. 바포메트는 기독교 신비주의 전설에서 등장하는 악마로 악마 숭배자를 주로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포메트의 문양이 오로성이 소환될 당시의 문양과 같다는 거죠. 즉 오다셈은 오로성이 악마와 연관이 있다는 걸 이 문양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다셈이 이 문양이 악마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떡밥은 그 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2년 전 브룩은 쿠마에 의해 무기력 섬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무기력 섬에서 사람들은 수장족을 응징하기 위해 흑마술로 악마 소환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 역시 오로성이 소환된 문양과 비슷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오로성은 지옥에서 이무와 함께 올라온 악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해볼 건 루피가 어떻게 이 위기를 파괴해야 할까입니다. 저는 키자루와 철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설의 이야기 외에 말해볼 건 드레스로자와 에그헤드 편의 평행이론입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은 마치 드레스로자 느낌이 나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드레스로자와 세계정부의 평행이론은 존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약 1년 전 영상에서 말했던 이 장면이겠죠. 분명한 건 이문은 16개의 레이저를 발사하며 루루시아 왕국을 없앴고 도플라밍고는 16개의 총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세계는 엄청난 혼동이 올 거라는 겁니다. 슈가의 능력의 풀림과 동시에 드레스로자의 진실이 밝혀지며 혼란이 온 드레스로자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키자루입니다. 현재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키자루가 세계의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 루피 일행이 빠져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드레스로자 편에서 장난감이었던 원숭이가 슈가의 능력이 풀리며 다시 말해 드레스로자 세계의 진실을 알며 고릴라가 되며 난동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이는 원숭이를 상징하는 키자루가 배신하는 장면의 떡밥이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분명한 건 루피에 의해 군함으로 날아간 키자루의 반응은 물리적인 피해를 받아 힘들다기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것 같죠. 사축으로서 해군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친구를 죽이고 자신의 친구를 능욕한 상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 최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는 키자루의 사망 플래그로 추정됩니다.
즉 키자루가 오로성 5명을 막아내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틈에 루피 일당은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스승 제파 선생처럼 말이죠. 물론 키자루 혼자 오로성을 막아내며 루피랭이 에그헤드를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철거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철거인은 베가포스 1의 원형입니다. 베가펑크는 원래 베가포스 1으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즉 가짜 철거인 베가포스 1이 아닌 진짜 철거인과 함께 루피랭은 에그헤드를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